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 거리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편해진다고. 인간관계가 가벼워진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가 요즘엔 며칠씩 마음에 남는다고. 자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밤새 뒤척이게 만든다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투 하나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해한다는 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된 걸까? 나이 들어 점점 까다로워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너는 모른다고. 네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흘려버리는데 가족이 같은 말을 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친구가 약속을 잊으면 서운함이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플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 내내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끝나자마자 또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웃어넘기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공허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뭐였을까? 그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을까?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약속을 잡자는 말에도 피곤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만 남는 날들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그렇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또 어떤 질문을 받을까? 건강은 어떠냐?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런 물음들이 때로는 관심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으면 쓸쓸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허전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다칩니다. 이 거리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어디쯤이 적당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더 선명해집니다. 관계가 적어질수록 남은 관계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때로는 버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줄, 관계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줄, 그냥 만나고 웃고 헤어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만남에도 며칠을 준비하고 한 번 대화에도 며칠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관계란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 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서로의 가시에 찔렸다. 아파서 멀어지니 이번엔 추웠다. 그렇게 다가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았다. 이 우화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다는 것.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리와 상대가 원하는 거리가 다르니까. 나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너무 멀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상대가 편하게 다가오는 거리가 나에게는 숨막히게 가깝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연락이 없으세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전화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조심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매일 안부를 묻는데
자식은 그게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상대를 생각한 행동인데 서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해친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립니다. 친절이 왜 나쁜가? 남에게 잘해주는 게 왜 문제가 되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합니다. 내 사정은 어렵지만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들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그런 이유로 무한정 참고 무한정 베풉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친절이 그들을 편하게 했을 뿐 나를 존중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걸.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것은 아껴가며 자식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혼자 남았을 때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문제는 못해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해준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연함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희생은 결국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쪽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을, 사람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감사한다.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조금 덜 주면 서운해하고 한 번 거절하면 섭섭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상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 내가 견딜 수 있는 선까지만 베풀고 그 이상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거절하는 게 미안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부모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걸 못 해주면 나쁜 부모 같고, 친구가 부탁하는 걸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관계가 더 나아졌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참고 참아서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내가 다 맞춰줘서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무너질수록 상대는 더 요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친절은 가볍게 흘려버립니다. 때로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지켜야 상대도 온전히 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입니다. 인간관계의 환상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관계를 배웁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히 멀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풀되 소진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사람 만나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공허해지시나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 안부를 물어도 진심으로 궁금해서라기보다 그냥 인사치레 같다는 느낌. 그래서 잘 지내요라고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빈 것 같은 기분. 요즘 웃는 일이 줄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친구 만나면 한바탕 웃고 떠들었는데 요즘은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헤어지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한 기분 드시진 않으세요?
혹시 약속이 잡히면 반가우면서도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만나기 전부터 벌써 지치는 느낌. 만나고 싶긴 한데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관계들.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는 없는 시간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말을 걸어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시나요? 자식들과 통화할 때는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막상 전화하면 밥 먹었니? 잘 지내니? 이런 말밖에 안 나오시진 않나요? 그리고 통화를 끊고 나면 아쉬움만 남으시진 않나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바라면서도 막상 연락이 오면 귀찮은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모순된 감정,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사람이 부담스러운 이 이상한 마음.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시나요?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참으면 속만 상할까봐 그 사이에서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운함을 말했다가 오히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냐는 소리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다음부턴 아예 입을 다물게 되고 마음속에 응어리만 쌓이는 경험.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관계의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걸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관계들, 그런 관계가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편해지셨나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셨나요? 아니면 더 높아지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간단해진다고.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더 가까운 관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거리를 둔 관계인가요? 니체는 쇼펜하우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거리의 미학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가 거리를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봤다면 니체는 거리를 아름다움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멀리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건 저 멀리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이 바로 앞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별이 아니라 그냥 빛덩어리일 겁니다. 거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점만 보이고 결점만 보이고 부족한 부분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달라집니다. 상대의 좋은 점이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나름의 이유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살면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거슬립니다. 밥 먹는 소리, 말하는 투, 걷는 모습까지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것. 현재의 부족함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그렇습니다. 매일 붙어 있으니 자식의 부족한 점만 보입니다. 공부 안 하는 모습, 게으른 모습, 버릇없는 모습. 그래서 잔소리하고 꾸짖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멀리서 보면 다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보면 많이 컸네 하고 감탄합니다. 다른 집 아이를 보면 좋은 점이 먼저 보입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하고 싶다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높은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모순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 사랑하면 붙잡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니체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상대의 시간과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진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자식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자식은 도망칩니다. 반대로 적당히 놓아주면 자식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자기 공간이 있으니까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합니다. 간섭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붙어 다니면 나중엔 서로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거리가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타인과의 시간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타인을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만납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집니다.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외로움이 삶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외롭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 찾아오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를 두되 냉정하지는 마십시오. 자유롭되 무관심하지는 마십시오. 독립적이되 고립되지는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별처럼, 산처럼, 달처럼 멀리 있어도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건 이 거리에 대한 감각인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관계는 끈끈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가까우면 찔리고 멀면 춥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우리도 평생 그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다가갔다가 물러서고 또 다가갔다가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때로는 지칩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한 거리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도 없습니다. 어제 괜찮았던 거리가 오늘은 불편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맞는 거리가 저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조정하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졌다 싶으면 한 발짝 물러서고 너무 멀어졌다 싶으면 한 발짝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균형을 찾아가는 게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새롭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거리를 두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별은 멀리 있어도 빛납니다. 산은 멀리 있어도 웅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매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덜 받는 관계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당한 거리를 아는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 사색이었습니다.